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제보자가 바로 조성은 씨죠. 작년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과연 여권의 비호를 받고 있느냐. 그게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이 드러나면서, 만남이 뭐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8월 11일 날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국정원도 이 어느 단계에서의 공작에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는데, 조성은 씨가 또 여권과의 커넥션, 이런 부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상당한 혐의가 발견됐나?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얘기한 걸 보면 그 의혹의 일정 부분을 풀어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한 부분인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울경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기자가 물었죠.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과 연루됐다고 확신하나?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생각은 못하느냐? 제3의 성명불상 인사가 있다. 대검에 제출한 내 전화를 포렌식한 것만으로 다 잡았으면, 이게 이제 그것만으로 혐의가 다 드러났으면, 그러면 윤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될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휴대전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각종 이 사건과 관련한 뭐 혐의 사실이나 이런 게 만약에 다 있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공수처에서 만약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그때 이것도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자기 휴대전화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제3의 사람이 있다. 검찰 내부 제보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있는 것 아닌가? 뭐 이것도 아니고 있답니다. 제3의 성명불상 인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내밀한 수사 정보고요. 어디에도 어느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조성은 씨가 얘기를 한 거는 무엇 때문일까? 누군가가 정보를 공급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현재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고 제3의 검찰 내부 인사가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뭔가 하여튼 윤석열 전 총장에 불리한 그런 증언을 공수처나 검찰에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얘기 안 했죠. 그러나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성은 씨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여권 어디에선가 이걸 공급해주는 데가 있다. 뭐 공급해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권부라고 봐야 되겠죠. 권부. 그러니까 이 검찰과 공수처의 얘기를 알만한 사람 또는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 내지는 뭐 이 자체가 블러핑일 수도 있지만 뭐 블러핑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획력 있는 조성은 씨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또 계속해서 이제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성은 씨 입에서 나올 만한 설명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가장 큰 베니핏은 일반인의 경우는 익명성 보장이다. 다만 공직자는 가장 큰 게 책임 면책이다. 어차피 공수처의 수사가 들어가면 다 같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 다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공수처는 기밀한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사처가 곤란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렸는데 들어봐가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써준 거를 읽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성은 씨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파악해서 뭐 가장 큰 베네핏이 뭐고 뭐 공직자가 뭐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본인이 얘기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제 그냥 느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저께 손준성에 주목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손준성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뭐 우리가 추가로 들은 게 없으니까. 근데 어제 제가 그 유튜브를 해드린 이후에 손준성 검사가 또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지난 6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8일 만에 또 메시지를 보냈는데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이런 거 아시죠? 공수처가 이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는 사실, 보낸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텔레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그 대화방에. 근데 보냈다고 하는 그 사실, 전화번호, 그게 일치한다, 확인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받은 것이 김웅 의원한테고, 김웅 의원한테 받았을 때, 그거를 뉴스버스 기자한테 보냈더니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떴다는 거죠. 그럼 이 최초 발신지가 손준성 아니냐? 근데 그 발신지의 손준성의 전화번호와 그 최초 발신지가 일치한다 하는 걸 공수처에서 확인했다. 그러면 손준성이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는 지금 자기는 보내지도 않았고 작성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도 자기 전화 디지털 포렌식 하는 거 자기가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조작되지도 않았고 뭐 이런 건 언론에도 다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게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보이는데 손준성 검사는 여전히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에서 벌써 한 2주 정도 지금 뭐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 뭐 감찰을 하고 있죠. 아직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고요. 근데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고 검찰이 이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를 특정했다. 그러니까 검사가 누구인지 아주 구체적인 혐의를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특정했다. 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손준성 검사가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성은 씨 주장, 손준성 검사 주장, 그 다음에 서울신문 주장, 이게 서울신문 보도, 이것이 다 맞으려면 결국은 이 고발장은 손준성 검사가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손준성 검사가 보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손준성 검사 얘기는 다 맞고, 조선일보가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서울신문에 검찰이 작성자인 검사를 특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거는 여전히 근거가 좀 희박한 거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내부 고발자가 있다면. 그리고 조성은 씨의 내부 고발자가 있다 하는 것도 만약에 그 내부 고발자가 이 작성한 검사라면 그러면 또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누구한테 뭐 직접 받았든가 뭐 어떻게 해서 받아서 그거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캡처를 해서 제3의 검사한테 전달을 했고, 또는 그게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제3의 검사한테 시켜서 고발장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 온 거를 손준성 검사가 자기가 캡처를 해서 보냈고, 김웅 의원한테 보냈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보냈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보낸 게 손준성 검사고, 그럼 손준성 검사는 그럼 왜 자기는 보내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작성하라고 시킨 제3의 검사, 이 사람이 작성을 해서 자기는 그냥 단순 전달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도 있더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튼 이런
지금 커넥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런 과정이나 수사의 내밀한 정보, 현재의 진척도, 그 다음에 제3의 고발자가 있다, 내부 고발자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언론에 지금 드러나지도 않고 언론도 이렇게 막 서로 오보를, 이 둘 중에 하나는 오보입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둘 중에 하나는. 이럴 정도로 막 계속해서 보도 경쟁이 붙고 그러는데도 그런데 전혀 캐치되지 않은 정보를 조성은 씨가 서울경제하고 인터뷰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누군가 공급해준다는 뜻이죠. 뭐 조성은 씨가 직접 취재했을 리는 없고 공급해준다는 뜻인데 그 공급처가 어디겠습니까? 그 야권일 리는 없고 여권일 것이다. 그러면 결국 국정원장과 동일 인물이든가 아니면 국정원장 외에 또 다른 여권 커넥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마침 윤석열 캠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이게 뭐 홍준표 캠프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근데 홍준표 캠프에서는 이게 역공작이다 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이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이 제3의 인물은 성명불상자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공수처는 그 고발장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고발장을 검토하면 공수처는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3의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제3의 검사가 손준성 검사와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인데 그거는 뭐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일 거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조성은 씨가 지금 알고 있다. 결국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공수처에서 이 문제도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사실은 공수처만 아는데 이게 어떻게 조성은 씨 귀에 흘러 들어갔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지금 조성은 씨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또한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의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여권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다시 자기 입으로 발설을 했다. 그 파장이 정치권에 또 상당히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